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항상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왔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길로 쉽게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왜 살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대답들이 존재하겠지만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 즉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삶을 살아오면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보는 거지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균형을 맞추는 일. 다리를 다친 이후 꾸준한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재활과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가까운 헬스장을 찾았고 다쳤던 오른쪽 무릎 근육부터 강화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마다 들고 있던 바벨이나 덤벨이 자꾸만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트레이너분은 다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세나 환경의 영향으로 몸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문득 편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향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편향 중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지게 되는 건 확증 편향일 것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수용하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덜 책임지고 싶어하고 조금 덜 고통받고 싶어하고 조금 덜 저항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점점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덜어내고 고통을 받지 않고 저항을 피해가게 될 테지요. 삶의 균형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을지 언정 현재 나의 상태가 익숙하고 편하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똑같이 시작했던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또 어쩌다 마주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이처럼 균형을 맞추는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더 많은 무게를 들고 매 순간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는지 확인하고 호흡은 잘 유지되는지 체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매일 같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 더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 힘든 순간들을 꾸역꾸역 참아내서 얻어지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것과 유지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균형을 맞춰가고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순간은 힘들고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느끼지만 이내 처음보다 몇 걸음 앞서 걸어온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본값을 편안함과 익숙함이 아닌 고통과 저항 그리고 책임으로 잡아두었으니까요. 내가 무언가 해내고 싶고 하고 있는 중이라면 분명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존재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존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방해를 받을수록 내가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혹은 내 삶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몸의 균형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오래도록 평생을 꾸준히 노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과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양극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몫이겠지만 미래의 후회까지도 나의 몫임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후불은 없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기본값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삶의 기본값이고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나 고통 뒤 찾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죠. 술은 우리 뇌의 심피지를 마비 및 둔화시킨다고 합니다. 심피질은 우리 뇌에서 계산하거나 판단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술이 들어감으로써 계산과 판단, 이성적 사고를 둔화시켜 술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나 걱정을 진정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마비된 심피질 덕분에 술을 마시면 상대적으로 걱정과 불안한 감정을 덜어낼 수 있어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값 고통은 없고 행복만 존재하는 술을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엔 고통이 깔려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을 마시고 난 뒤 우리는 행복을 받고 고통을 후불로 결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술이 분해하는 동안 우울함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술이 깨는 동시에 어제보다 더 큰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불안함과 고통을 잊기 위해 또 술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회피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 기저에 깔려있고 그 위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고통과 행복을 별개로 놓고 보는 순간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고 맙니다. 결국 불안과 고통이라는 건 누구나 당연히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없애려 할수록 불안과 고통은 다른 형태로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왔구나, 반가워. 내가 또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고통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불안과 고통도 결국엔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테니까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걱정에서 벗어나 제3의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누구에게나 행운은 찾아올 테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에 대해 짐작해보건대 저는 성공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99%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운이 작용하더라도 성공은 멀어질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한 대학교의 연구진은 물리학과 경제학을 활용하여 운과 개인의 능력이 성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평균적일지라도 행운이 따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능력이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최고의 능력이 있어도 운이 나쁜 사람과 어느 정도의 능력과 운이 좋은 사람 중 후자의 사람이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운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껏 제가 경험해본 바와 행운이 따른다는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큰 범위에서 타인에 대한 축복과 배려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저는 매일 아침 모두의 행복을 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명상이 끝나면 그날 생각나는 두세 명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 어떤 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하루의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는 이 행동은 제게 큰 평온함과 행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타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위하는 행동이 마음속 여유를 만들어주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는 마음이 행동에도 나타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나에게 얽힌 행운의 끈들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 주저제동약 환차거 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군가 독약으로 해를 가할지라도 그 해는 해를 가하려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부처는 누군가에게 욕과 비난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흙 한 줌을 불어오는 바람에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흙은 결국 흙 뿌린 자신의 얼굴에 날아올 것이고 그 흙은 전부 본인이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는 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축복과 행복의 대상은 타인이었지만 바람 앞에 흩뿌려진 흙처럼 결국 축복과 행복 역시 나에게로 돌아와 행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된다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행운 역시도요. 후회 없는 하루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하루. 우린 보통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보다 낫길 바라는 비교의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후회의 정의 역시 그렇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결국 후회는 그것보다 나았던 선택, 어제보다 무난했던 하루, 지난번보다 괜찮았던 경기 등 비교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은 지금 이 상태에 충분한 기분이 드는가에 초점을 둔 마음입니다. 흡족한 마음이 드는지, 모자란 부분 없이 충만한지 결국 나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비교를 줄이고 나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후회 없는 하루보단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허나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린 선택은 올곧기 마련입니다. 그간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 이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지요.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 또한 편협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이랬는데와 같은 생각에 이미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마주하기까지 어떤 인생을 쌓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인생에 찾아온 기인을 내치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은 매일이 새롭기 마련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과거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고 과거의 일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피아노를 못 쳤다고 해서 내일도 피아노를 못 치리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언제까지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경이나 상황 탓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악화시킨 건 자기 자신일 확률도 높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와 같은 이야기로 스스로를 옥죄며 미래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올가미에서 풀어줄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서 미래에는 지금과 같이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 것.
저는 과거에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 30번이 넘는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모두 탈락했었고, 페이스북에 사람 소리 하나라는 고민 상담소를 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책을 출간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70개가 넘는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모두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이 좋았던 건지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건지 첫 번째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상상도 못할 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남들의 걱정과 비난의 눈초리 속에서 필름이라는 출판사를 차렸고, 지금은 걱정보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에 이어서 2번의 카페를 실패한 후에는 가장 좋아하는 동네인 연남동에 카페 공명을 차려서 2021년에는 마포구 상위 1% 카페, 연남동 1등 카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쓴 시나리오에 제가 감독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상황과 사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프지 않으려고 피하려 했던 것들, 부딪히기 싫어했던 것들이 막상 부딪히고 맞서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은 두려운 것들 뒤에 감춰져 있어서 두려움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내고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중간중간 힘든 점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게 될까? 라는 생각에 우물쭈물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부딪혀보니 어떻게든 되어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안 되면 어때? 또 하면 되지, 혹은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라는 자신감 역시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을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론가 묵묵히 달려가거나 꾸준히 한다면 결과가 어찌됐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손가락 역시 하나둘 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고 결국 다 펴진 손으로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일은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도 잘 되기로 합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좋은 흐름을 탔을 땐 좋은 일들만 다가오는데 안 좋은 흐름을 탔다고 느끼면 불행한 일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고 좌절한다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이뤄낼 확률은 희박해집니다.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어쩌면 기복은 롤러코스터보다 심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으려면 추구하는 가치나 꿈, 목표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해내야 할 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 어설프고 무지합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순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꽁꽁 숨겨두기만 한다면, 발전을 원하면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고 생활한다면 마찬가지로 결과 역시 똑같을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부딪히면 됩니다. 부딪히고 느꼈던 걸 보완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계속해서 메우고 채운다면 혹여 자신이 꿈꿨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해 가을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벚꽃은 9월, 10월에도 가끔 만개를 한다고 합니다. 벚꽃은 보통 봄에 피어나 뜨거운 햇살과 태풍을 지나고 매섭도록 차가운 바람과 얼어붙을 만큼 추운 계절을 보냈을 때쯤 따뜻한 햇깔이 느껴지면 그때가 되어서야 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개화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잦은 해에는 여름 태풍의 매서움을 겨울 바람으로 착각하고 가을 햇살을 봄 햇살의 따스함이라 판단해 개화를 한다는 것이었죠. 잡초와 벚꽃을 보며 나만의 속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불안감은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어서, 다른 사람만큼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 데와 같이 모든 중심과 초점이 타인에게 가 있으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뽐내거나 티내지 않고 어디서든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무리 뽑히고 밟히고 흔들리고 맞아도 제 속도로. 어느 누가 가을에 핀 벚꽃이라고 해서 예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벚꽃은 언제 피어도 벚꽃인 것처럼 내가 피어날 시기 역시 나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였고, 나는 흔들리고 아프고 불안해도 계속해서 나로 존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의 속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평생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픈 상황들이 찾아올 테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간다면 그런 것쯤 별것 아닐 거라는 걸.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조던 피터슨의 말 중 첫 문장인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게 된다. 편안하고 쉬운 것에 만족한다면 그 결과 역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보며 부럽다.
후회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라도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정과 응원이 우리를 더욱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으니까요. 무엇이든 시작해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하면 됩니다. 쓰거나 찍거나 그리거나 부르거나 만들면 됩니다.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허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건 나도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진 채 시도하지 않거나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발달된 미디어와 타인의 밀접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비교하게 되고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위치에 대한 안도감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고 타인의 행복과 성취를 자신의 불행과 열등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비교와 자책, 자극적인 소재들과 자본으로 물들어진 것에 의해 삶의 본질을 잊게 만듭니다. 삶의 본질은 가치와 의미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대하는 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관점과 추구하는 것들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과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고, 누군가는 물을 많이 축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누군가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삶을 거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을 일비하는 것이 아닌,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닌, 삶을 여행으로 대하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온 천재 사업가들을 마주하고, 글을 쓰다 보면 등단한 천재 작가들을 마주하고, 음악을 만들다 보면 프로페셔널한 천재 뮤지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느꼈던 사실 하나는 재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천재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꾸준했기 때문에 천재라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일에 미쳐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기 위해 밤새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력은 디폴트 값 기본값입니다. 그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범주에 이르면 결국 설득의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중들에게 얼마나 낯설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냐까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설득할 만한 실력을 갖췄다면 다음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가들에 비해 실력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세요.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행복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인생 가장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일 테니 말이죠.